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화요일 김동현입니다. 자,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2050대에서 좀 긴장도 높은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조정을 다시 만들어낸 모멘텀은 그동안 작년도 시장의 급락의 모멘텀이었고 그리고 올해 연초 반등의 모멘텀이기도 합니다. 무역 분쟁 이것이 뭐 사실상 과거에 여러 가지 그 재료들 시장을 좌우했던 재료들은 사실 금융위기부터 시작돼서 약간의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좀 많았죠. 그런데 지금의 이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뭐 그랜드 아메리카를 필두로 해서 지금 이렇게 재임을 노리면서 좀 더 강한 어떤 미국주의 이러한으로 정치적인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그러니까 무역은 기본적으로 G2의 무역 분쟁 자체가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러한 무역에 있어서 국내 특히나 이제 대형사들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출 구조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이런 무역 분쟁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급락도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10월 급락이 나왔고 올해 상반기 연초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완화 혹은 합의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이게 뭐 재차 뭐 확전이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합의를 기대했던 4월 달에 합의가 무산이 돼버리고 이게 6월로 합의가 오히려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돼 버리면서 또 위기가 다시 한번 재발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결국은 시장이 언제 반등을 하느냐 혹은 반등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논점은 이 무역 분쟁과 관련한 미중의 합의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언제부터 반영하느냐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시장이 조금 뭐랄까 상황 자체가 좀 독특하게 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 좀 부연할 테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벤트도 상당히 큰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지수는 0.2% 상승입니다. 0.23% 상승 마감이라서 실제로는 뭐 그냥 여기서 이러고 있죠. 보시다시피 아래쪽에서 지금 뭐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2070 그리고 하단 한 2030 정도에 갇혀 있죠. 오늘도 상승 마감은 했지만 사실 그림상 지수의 그림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요 자리에서 한 요 정도 지금 5일선 정도가 제대로 이렇게 올라섰으면 보시다시피 여기서 5일선이 한번 올라설 수 있는 단기적인 기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올라섰으면 이 정도까지 반등이 한번 나갔다가 뭐 다시 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5일선이 지금 한 번도 반등한 적이 없습니다. 쭉 이렇게 내려와서 아직도 역시 5일선 이하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여전히 5일선 저항을 받고 있다. 이거는 사실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요.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고 5일선도 회복하지 못하는 시장은 기본적으로 초약세 시장이라고 여전히 보는 겁니다. 내일 5일선이 회복이 됐을 때 단기 반등 신호가 나오더라도 현재로서는 오늘 마감까지는 지수 반등의 시그널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감 흐름이고요. 월봉상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월봉 기준으로 저는 코스닥은 지수를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코스닥은 인덱스 펀드의 규모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지수가 별로 의미 없다고 보기 때문에 코스닥은 어차피 개별 종목 싸움이니까 지수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코스피 종합지수 월봉입니다. 몇 번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기반해서 저는 향후에 시장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너지는 극비관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고 이 자리를 두 번 찍혔는데 이번에 다시 왔기 때문에 이 자리 무너지면서 말씀드렸죠. 이 구간으로 다시 들어왔다. 여기서는 좀 피곤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시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가 다시 넘어가주면요. 여기가 다시 넘어가주면은 이제 희망의 구간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 자리가 일단 2150 정도까지 한 100% 정도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2월달 고점 넘어갈 수가 있고 그럼 2300대 정도까지 시도할 수 있고 이거 넘어가면은 이제 시장이 한 2년짜리 조정을 끝내고
재상승 기대감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전망은 무색하죠. 거의 기대 난망이고 현재로서는 그 정도까지 그림을 그린다는 게 너무 멀어 보이겠지만 주식시장은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금방 갑니다. 지금의 조정도 무역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곧바로 G2 경기 회복, 투자 회복, 소비 회복, 교육 규모 회복, 그리고 우리 시장 대형주들 빵빵 터질 수가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좀 고비를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Z터치인데 여기가 지금 2020선 라인이거든요. 요 구간이 여기 이 120선 라인이 요 자리가 2020선이고 저점이 1985포인트예요. 기술적으로는 여기를 한번 깰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이 저점을 약간 파동 이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한번 깼다가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 2020에서 1980 정도, 85가 일시적으로 깨진다고 봤을 때 한 80이라고 보면 이거 한 4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2048포인트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2080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뒀을 때 1985, 80선이라고 감안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8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최대치입니다. 여기가 잠깐 이탈되는 요 120개월 선이 한번 일시적으로 이탈되는 정도까지가 최대치가 될 것이고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2020부터는 조금 적극성을 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을 한 40 정도 열어놓고 오히려 최바닥을 예상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1980 안 가고 그냥 2020에서 바닥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내일부터 바로 올라가지를 못할 거예요.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지지선을 여전히 좀 테스트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래쪽을 다지고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지 위를 뚫어내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 아직은 아니라는 점. 이런 정도의 상황 인식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수급을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7,50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매도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 잠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거 700억 매수 들어왔을 때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팔다가 매수 쪽으로 전환됐을 때 이 매수세가 과연 연속적으로 들어와 주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살짝 요 2050대 테스트하면서 살짝 매수가 들어왔다가 대규모 매도가 나왔죠. 오늘 5월 28일입니다. 예, 오늘 MSCI 이머징 인덱스 리밸런싱이 있는 날입니다. 지수 조정이 있는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비중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 MSCI 이머징 지수 조정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지수 변경으로 인한 연동 물량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면 당일 수급을 보시면은요, 보시다시피 일반 수급 물량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일반적인 그 수급 물량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마감 동시호가에 한 4천억 정도, 4천억 맞네요. 마감 동시호가에만 4천억 매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지수 연동 물량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오후장 들어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해서 한 1,000억대 정도에서 오후 1시 정도부터 이제 물량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서 막판 동시호가에 4천억까지 나오면서 한 6천억 정도가 오늘 당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서요. 앞으로도 이 지수 조정과 관련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좀 봐야 됩니다. 어차피 시장이 올라가려면은 수급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은 기관들이 어느 정도 지배력을 가질 수가 있지만 시장 지수는 외국인과 동반되지 않는 시장 지수의 상방 흐름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황이죠. 시황이라는 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연동돼 있는 장의 방향성입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시장이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이와 연동해서 떨어졌지 개별적인 하락보다는 이 부분이 되게 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도 이 시장이 회복이 되고 올라갔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시황 연동 시세가 지금은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테마 일부 개별주들 이외에 중대형주들은 기본적으로 시황 움직임과
완전히 별개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MSCI 중국의 비중은 뭐 앞으로도 계속 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이제 개방을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경제 규모에 따라서 이머징 펀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사우디도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 우리 시장의 비중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 물량이 나가는 데 대한 단기적인 수급 피해가 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좀 안정화가 됐을 때부터 지수는 좀 가볍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내일 이후에도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외국인 수급이 계속 무겁다면은 뭐 종목별로 하락이 멈추는 시도는 지금 일부 나오고 있어 이따 보시겠지만 그런데 시장 지수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주식은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이도저도 아닌 횡보가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이 이만큼 떨어졌어요. 지금도 보시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이러고 있죠. 이게 사람 참 피마르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왠지 더 떨어질 것 같고 혹은 왠지 좀 더 반등이 나올 것 같고 막 이쪽 저쪽 다 갈 수 있으니까 주식이 옆으로 간다는 건. 근데 지금 추세적인 방향은 기본적으로 아래쪽이고 그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호재가 지배하고 있느냐 악재가 지배하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악재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제가 볼 때는 대충 6월 중순 정도 부터가 될 수 있겠죠. 6월 말에 G20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6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 실무진들 대화가 시작될 거고 그러면 이제 무역 합의 기대감들이 또 슬슬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합의를 좀 더 긴박하게 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이 한번 덜커덕 할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걸 특정 시점인 6월 말 무역 분쟁 합의 시점을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는 시점을 특정해놨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올라가더라도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당분간은 위쪽으로 아직 그렇게 폭발력이 강하게 올라가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고 봐서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정치적인 상황도 사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특히나 지금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전적으로 트럼프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걸 조절할 수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기 본인의 정치적으로 되게 유리한 포지션이니까 시장에서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가끔은 이런 정치적인 상황으로 뭔가 시장의 틀이 만들어졌을 때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가 아마 제일 클라이막스가 되거나 혹은 오히려 상황이 빨리 호전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갑자기 확 나빠지면 해결책이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서로 뭐 이만하면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버텨버리면은 장이 좀 피곤해지는 겁니다. 당분간은. 이런 상황 자체를 좀 이해하시고 보시고요. 오늘 상황은 일단 지수는 어느 정도의 양호한 반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물량을 쏟아부으면서 희비가 상당히 크게 교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외국인 수급 체크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 시장 지수가 이렇게 무거운 동안 개별주들이라고 다 총칭할 수는 없겠네요. 5G만 그냥 신이 났습니다. 오늘은 KMW 쪽에서 급등세가 나왔고요. 이게 가만히 보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테마주 종목들은 너무 시세가 쉽게 나죠. 너무 시세가 쉽게 납니다. 지금 시황하고는 전혀 매칭이 안 될 정도로 한 20%씩 올라가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뜬금없이 나와버리는데 이 주체가 다 누구냐? 기관입니다. 기관. 이 KMW도 증권사 레포트 한 장으로 오늘 20%가 올라간 겁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5G는 제가 여기 이 시간에도 제가 원래 대형주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5G는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재벌 구조에다가 대기업 위주의 시장입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이제 종목군들이 있죠.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많이들 생각하시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뭐 반도체 장비주들 뭐 비메모리 반도체 뭐 다 어차피 그 상위 벤더 원청사들의 투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쪽이 5G 아닙니까? 기술 자체가. 5G가 상용화를 시켜놨는데 지금 망도 부족하고 주파수 또 제대로 맞지 않아서 옛날 우리가 LTE로 넘어올 때처럼
계속 3G가 떠버리고, 그러니까 5G 폰을 샀는데 계속 LTE가 뜨는 거예요. 뭐 이건 계속 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통신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조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단기적인 폭발적인 기대감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오이솔루션이 여기서 이 자리에 상한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도 그렇고 레포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이게 여기 30% 하루 만에 여기 뭐 23% 오늘 KMW 22%뭐 이런 시세들이 하루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장이 지금 무겁고 힘드니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속이 문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 가볼까? 다른 종목 안 됩니다. 5G 쪽으로 지금 집중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쪽은 지금 이제 선수 영역으로 이제는 들어왔어요. 이전부터 이 5G에 대한 감을 잡고 움직이신 분들은 여기서 시세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몰빵을 소위 100% 집중 투자를 하시는 분들 뭐 많지 않으시겠지만 일정이라도 커버를 해두신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답답한 시장에서 참 달콤한 시세를 누리고 계실 겁니다.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지난주에 약간의 고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세 봐서는 아직은 이 주포들이 5G 쪽에서 빠져나올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뭐 이쪽 시세 좀 더 누리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는 숫자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림 보고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장주는 숫자가 아니라 그림을 보는 겁니다. 숫자는 언제 보느냐? 주가가 오르기 전에 그걸 예상한 선침해 투자자들만 숫자를 보는 거지. 여기 중간에 올라타신 분들은 무조건 차트 보고 하세요. 차트 깨지면 5G가 보고 빠져나오시는 거고.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여전히 이쪽은 좋다. 그리고 오늘 인보사가 결국은 허가 취소가 됐죠. 장중거래 정지입니다. 장중거래 정지가 됐죠. 오늘 16% 떨어지다 장중거래 정지가 돼버리면서 오늘 코롱그룹주도 다 급락입니다. 이게 아침에 오전에 10시경에 이제 코롱 티슈진이랑 코롱 생명과학이 거래 정지가 돼버렸고요. 두 종목 이게 지금 코롱 티슈진이고 여기가 지금 코롱 생명과학인데 코롱도 급락이고 코롱 인도도 급락이고 뭐 코롱 관련주들 다 급락인데요. 그룹 신뢰성 문제죠. 그룹 신뢰성 문제인데 뭐 제가 특정 종목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서 이제 이익을 잘 내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똑같이 묶여가지고 동일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생명과학이나 티슈진은 직접 데미지가 있겠지만 나머지 코롱 관련 종목군들은 너무 그렇게 쏠리실 필요는 없겠다. 한번 분석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세가 오늘 있었다 정도 보이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공교롭게도 오늘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다 반등을 강하게 줬죠. 뭐 세 종목 다 추세는 무너져 있습니다. 추세는 지금 뭐 다들 뭐 무너져가지고 오늘 올라오는 것도 사실상 뭐 기술 반등 정도로밖에 의미를 둘 수는 없는데 공교롭게도 코롱 티슈진이랑 코롱 생명과학이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밴드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큰 악재를 맞아가지고 아침에 시초가가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날 현대차 올라가요. 이게 이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그 헬스케어 펀드나 이런 쪽은 사이즈가 꽤 됩니다. 그죠? 거기에 셀트리온 당연히 같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코롱 티슈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롱 티슈진이나 코롱 생명과학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거기서 상장 폐지 다시 말해서 그 들어가 있는 종목이 상장 폐지가 돼버리면은 그만큼의 데미지가 손실로 확정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 이런 풍선 효과 같은 게 오늘 있지 않았나 저는 봅니다. 셀트리온 올라온 것은 큰 의미보다는 약간 오늘은 그쪽 시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오히려 이렇게 큰 변동성이나 이런 이벤트보다도 좀 더 의미를 둘 만한 움직임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색깔이 좀 이상한데요. 이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주가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5월 달에 제일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죠. 5월 달에 가장 강하게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가 이마트인데 이 이마트가 여기서 실적 쇼크가 나왔죠. 그러니까 실적 안 좋고 근데 싸고 이런 종목들이 이번에 많이 빠졌어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실적 쇼크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예요. 5월 달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5월 달, 4월 달에 제일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어제 뭐 오늘 움직임들 보시면은요. 아까 보셨다시피 시장 지수가 5일선을 못 잡아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5일선을 먼저 잡아내고 있어요. 예, 요거는 반등에 지금 약간 뭐랄까 에너지가 조금 기운이 조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지수가 설령 여기서 더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오래가는 하락이 아닐 거예요.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저는 뭐 시황을 볼 때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종목이나 이런 수급까지 크게 보는 입장에서 제 의견을 드리면 오히려 오늘의 움직임은 막 화려하고 큰 변동이 이쪽 저쪽에서 많았지만 오히려 오늘의 이마트, 어제 LG 디스플레이 물론 재료가 있지만 그리고 포스코,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경기 민감 섹터가 낙폭과대가 엄청 크게 들어왔는데 사실상 되게 싼 주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낙폭과대 대형 경기 민감주 이런 종목들 그게 가장 약한 섹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 지수가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돌아 나가지 않는데 어제 오늘 뭐 그제 이렇게 사흘 연속 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꽤 있고 먼저 5일선이 돌아 나간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가장 약한데 가치적으로는 투자 메리트가 가장 큰 종목들이에요. 당장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지언정. 그런 종목들에서 선침해가 슬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과정 중에 향후에 시장이 더 떨어지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저점이 안 무너질 수도 있고요. 혹은 살짝 무너지더라도 아주 빠른 복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시장이 바닥권일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미중 무역 합의가 6월 하순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하순의 결과가 나오니까 그 기대감은 한 중순 정도부터는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6월 초순은 조금은 좀 트러블이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점 생각을 하면 만약에 5월 말 지금 6월 극초반에 약간 반등 나오면은 그 반등 쫓아가기보다는 뭐 살짝 단기 컨트롤 좀 하시고 오히려 저점이 제일 어울리는 시점은 전 6월 초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런 타이밍을 못 잡겠다 그러면 그냥 지금은 사 모으기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 전환되고 원달러 환율, 위안달러 환율이 다 지금 약간 꺾여야지 이 모든 상황이 시장에서도 끝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 시장의 긴장도를 유지해주고 있고 외국인이 매도세를 저렇게 유지하는 동안은 기관이든 누구든 비싸게 지금 시장에서 매수를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을 계속 체크하시고요. 뭐 지수 5일선 회복 시점에 지금 단기 회복이 되면 5일선이 지금 2055 정도 되니까 뭐 내일이라도 회복되면 단기 반등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게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도 좀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심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밸류 하단에 대한 인식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점 한번 현재 큰 그림을 보는 데 있어서 오히려 조금 신뢰감을 가질 만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지수 저점이 뭐 2020이냐 뭐 2000을 깨느냐 안 깨느냐 이거 사실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수치 즉 지수의 어떤 정확한 시점이나 종목의 가격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부터 반등이 시작될 수 있을까를 대략 계산해 봤을 때 한 6월 중순 정도부터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전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러한 시간을 지금은 좀 계산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시황 전략으로는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개별주 5G나 이런 종목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지금부터 5G를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술 시세로 좀 더 누리시면서 단기 시세가 꺾이면은 빠져나오시고 다음을 노리시는 이러한 전략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이 저점이 임박한 시장에서 지수 전략이랑 종목 전략 좀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이었습니다.